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긴 휴가를 끝내고 다시 우리가 그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의 그 주제는 월급 받는 페이닥터에 관한 것이고요. 대법원에서 최근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결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강남 노무법인의 정봉수 노무사님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 판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이 내용은 그 페이닥터가 그 매월 고임금을 받고 어떤 그 병원하고 그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떤 진료에 대한 어떤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 1년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병원에서는 이 근로자는 이 그 페이닥터는 근로자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위탁 계약서를 작성했고 또 고임금을 받았고 또 이 그 페이닥터를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법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한 내용, 그냥 판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로자라고 판결을 한 근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근로자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라서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지원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해야 된다. 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근로자 신분이라는 것은 또 사용자의 어떤 지시 감독을 받는 그러한 성격이 바로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판례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 종속 관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내용은 중요치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어떤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일한 그런 사람이 바로 근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사용 종속 관계를 이걸 내부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인적 종속이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 종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입증이 되면은 근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 종속이라고 하면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그리고 또 업무의 지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인적 종속이 됩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종속이라는 것은 어떤 급여를 받는 내용이 고정적이고 항상 그 근로의 대가로 받는지, 아니면 그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을 창출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고 사업을 나눠 가지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근로자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번 페이닥터 같은 경우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1,400만 원이라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 중성도 인정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근로 시간하고 근로 장소가 정해졌다는 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 근로자가 비록 그 임금을 많이 받았고, 또 근로계약서가 아닌 그 진료에 대한 그 위탁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과 구분을 예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인적 종속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그 고정적인 임금을 안 받고 인적 종속이 없으면 어떤 스테이터스, 위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갑과 을의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일종의 어떤 그 위임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를 위임받아서 어떤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대가로 이익을, 그러니까 어떤 보수를 받는 그러한 계약인데,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노동보호를 적용받는 그런 내용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직접적인 게 어떤 퇴직금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 규정,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일당으로 받았다 하면 주휴수당도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일하다 다쳤다고 하면은 산재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근로자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모든 보호, 그러니까 근로자 보호 조항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과 을의 어떤 계약 내용만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페이닥터는 그런 근로기준법상 본인이 근로자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페이닥터는 그 1년을 일하고 그만뒀지만은 그 매달 받았던 임금이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일했기 때문에 그 퇴직금 1,400만 원을 청구한 내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에서도 1심은 그 페이닥터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또 그 고동 부분에서는 이 판례가 무너졌습니다. 이 페이닥터는 그 근로계약이 아니고 위임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그 업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그 진료만 했고 또 병원 관리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독립사업자로 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그 근로기준법 2조 2항의 2조 1항인 그 근로자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이 페이닥터는 임금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 사용 종속 관계에서 일했다. 다시 말해서 근로시간하고 근로장소가 정해졌고 또 고정된 임금을 받고 일했다. 이랬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판결로 인해서 많은 페이닥터들한테 또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 병원에서 이 페이닥터를 이와 유사한 관계로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이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해야 될 거는 어떤 이 같이 어떤 리스크를 같이 떠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들어오는 수익금에 이 페이닥터하고 병원과 나눠 가지는 그런 제도, 이러한 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적게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독립적으로 사업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걸 한다는 경우는 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자유롭게 이용해서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만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업무의 할당을 분명히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업무의 도급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